여러분들 이제 장 끝나고 시간의 거래, 시간에 얼마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거 아시죠? 뭐 종목 게시판에도 그거 쓰는데 심지어 이걸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요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뭐 딴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많이 잘 모르시는 것이 시간 왜 장 끝나고 16시부터 18시까지 요때 거래인데요. 요거는 18시가 끝나야지 하루가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때의 전반적인 거래를 통계를 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15시 30분에 끝나잖아요. 이때만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여기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이때 하한가를 가면은 더 이상 안 떨어져요. 여기까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자 이게 왜 알아야 되냐 왜 중요하냐 이건데 여기에 심리가 들어 있습니다. 심리가 들어 있는데 왜 어떤 심리가 있냐면요. 시간 외 거래잖아요. 시간 외 거래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캔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캔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요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 4시부터 6시까지는 오늘 이 캔들이 반영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YJ 링크가 시간에 마이너스 2.5% 빠졌습니다. 이거는 장중의 거래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진 심리가 있고요. 여기 하루가 지나면요. 데이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어떤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자, 시간의 거래는 보통 장 끝나고 이슈가 있습니다. 뭐 뉴스라든지 공시라든지 아니면은 대외적 호재, 악재.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장 끝나고. 갑자기 장 끝나고 미사일 쐈어요. 이런 게 대외적 악재 호재고.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났는데 잘 나왔어요. 또는 못 나왔어요. 뉴스가 나왔는데 뭐 자사주 매입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장 끝나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이 시간의 거래가 이슈가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장이 끝나고 어떤 주식을 내가 사요. 또 어떤 주식을 내가 팔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특수한 경우라는 겁니다. 이게 왜 특수한 경우냐면 아니 오죽했으면 장중에 사지 왜 장 끝나고 삽니까? 장 막판에 삽니까? 이거는 그 종목을 엄청 사고 싶거나 엄청나게 예비 매수자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종목을 다 사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 있다고 칩시다. 100이 있는데 A라는 종목을 보고 있었어요. 사요. 그럼 시간 외에 사요. 그럼 이 100을 다 사겠습니까? 다 못 사요. 일부를 산단 말입니다. 일부를. 무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이 올라가는 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적어도 뭐 3%, 4%, 그러니까 상한가 아니고 뭐 많게는 6%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왜냐면 10%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총 10% 중에서 좋다 이거예요. 6%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일 반영이 됐을 때 6%가 반영이 안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왜? 엄청나게 대기하고 사고 싶어서 간절하게 갖고 있다가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주가가 시간의 거래가 올라갔어요. 그럼 내일 6%가 올라갔으면 오늘 그 시간의 거래 6%가 올라갔으면 그 다음날 시초가 6%가 올라갈 확률이 낮죠.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때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사고 싶은 사람이 산 거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을 윗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적당히 붙은 경우, 적당히 붙었다는 개념은 거래량, 그러니까 장중 거래량 대비 한 10분의 1 아니면 뭐 5분의 1 요 정도 붙었을 경우에는 이게 6%가 어떻게 보면은 익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시간 내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주식은 사고 싶은 사람이 사는데 비싸게 사겠죠.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시간에는. 왜냐면은 심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여기가 3, 4%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6% 떨어졌어요. 요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요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은 요거는 거꾸로 뭐냐면은 첫 번째 가장 그 시간에 마이너스가 던지는 사람들 특징. 왜냐면은 이거는 시중 비율을 맞추던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했을 때 던집니다. 투자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을 때 실망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4% 정도까지 빠진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2% 정도 괜찮아요. 근데 마이너스 3, 4%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제가 주식을 하면서 겪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3, 4% 이상 떨어졌다. 시간의 거래에서 그러면은 장 시초가가 가장 높은 음봉일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거래량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시간의 등락률 순위가 있잖아요. 자, 이걸 제가 ETN, ETF 스펙 제외하고요. 가격 1,000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자, 거래대금 위주로 제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YG링크는 이제 상장을 해서 그렇고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도 그런데 뭐 그렇게 그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세요. 등락률 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보면은 거래량 자체가 뭐 만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의미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어차피 통계입니다. 자, 보시면은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86만 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당히 많이 7%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뭔가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뭔가 이슈가. 근데 얘가 내일 7% 올라서 쭉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그 정도에서 머물거나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7%라는 가격은 등락률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참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내가 또 매매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시간에 올랐어요. 그러면 막 좋아해가지고 막 할 거냐? 아니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구나라고 해서 분할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 이외에 제가 시간에 상한가 가는 것도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 찾으셔서 한번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이 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